안녕하세요. 공기업 회계학 전공시험 대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공인회계사 최재형이고요. 일단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먼저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다루기 전에 일단 먼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 회계학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듣기 전에 먼저 이 회계 시험 전반 전공시험 중에서 회계학 관련된 그 시험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영상이 저희 우리 취업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 아카데미 홈페이지 여기 책 뒤에 보시면은 우리 잡.co.k 여기 있죠? 여기서 제 그 강사 소개란이 있는데 강사 소개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 그 영상에 제 소개 영상 샘플 영상에 제가 회계학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그 전략을 짜놓은 게 이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회계학 전체 다 공부를 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공기업에서 전공 시험에 회계학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서 시험을 출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는 회계학 2까지만 들으면 되겠다. 나는 회계학 3까지 들어야겠다. 아니다. 나는 아예 그냥 회계사 시험용 그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타겟팅 하시고 이제 수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회계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 범위가 방대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딱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만 더 하다가 보면은 이 전공 공부만 1년, 2년 이상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요 필요로 하는 회계학 범위까지만 타겟팅해서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공 시험이 붙을 수 있도록 먼저 이 회계학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회계학 강의 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 OT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소개 영상 먼저 좀 봐주셔라. 그래서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나는 회계 원리뿐만 아니라 회계학 내용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학 OT 보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좀 당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자 회계학을 들으실 분들은 회계 원리 강의를 먼저 듣고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회계학 들어야 되는데 제 회계 원리 강의 안 들었다? 그럼 일단 이 영상 끄시면 돼요. 일단 회계 원리부터 공부하시고 이 영상 다시 오시면 됩니다. 회계학을 공부하시려면은 회계 원리의 내용이 일단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위에서 회계학의 이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다. 그 예전에 뭐 1학년 처음에 이제 그 대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회계원리 들었었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요 회계학 들으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냐면 일단 과거에 예전에 들었던 그 회계 원리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어제 먹었던 점심도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회계 원리 내용이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 회계 원리에서 배웠었죠? 라고 물어보면서 수업을 진행했을 때 그게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이제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이 회계학 수업을 따라가는 데 힘드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이 잘 안 나실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뭐 이제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들으신 회계 원리가 쉽고 그다음에 전공 시험 대비 회계 원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이 좀 다릅니다. 학교에서 수업으로 들으셨던 그 회계 원리는 좀 이론적인 내용, 배경 설명, 이러한 그 기준이 제정된 그 의미, 이러한 그 뭔가 좀 학문적인 연구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저희 이 전공 시험 대비 회계 원리는 그 시의 내용이 전공 시험에 나왔을 때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계산해서 푸느냐에 집중해서 그 스킬적인 요소에 집중해서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결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 뭐 이런 것도 이제 설명드리고 이해도 다 시켜드리지만 거기에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제 그런 스킬적인 요소, 문제풀이, 숙달 이런 것들에 좀 치중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학 전공시험 전공시험 회계학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그런 좀 스킬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셨던 그 내용만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전공시험 대비 회계원리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그래서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나서 회계학을 들으셔야지 훨씬 더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저희 뭐 저 같은 일반인이 살쪘으니까 좀 살 좀 빼고 그다음에 건강도 다시 챙기고 그리고 체력도 증진시키려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먹는 것도 이제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과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과 운동선수분들께서 시합 나가기 직전에 그래서 뭐 보디빌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격투기 선수분들이 시합 나가기 직전에 바로 그냥 일주일 동안 또는 뭐 3일 동안 막 10kg 뺀다든지 15kg 뺀다든지 이런 감량하는 것, 뭐 다이어트 하는 것, 살 빼는 것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목적 자체가 다르죠. 그죠?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공부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 원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들으셨던 회계 원리 수업을 그대로 전공 공부할 때 사용하기 쉽지가 않다. 사용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회계 원리 수업을 먼저 좀 들어주셔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먼저 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일단 먼저 그 회계 전반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타겟팅을 해서 그래서 타겟팅 한 후에 회계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회계학 OT 들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회계학을 공부하시려면은 회계 원리 내용을 먼저 조금 수강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당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학 수업 이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보자면 자, 요 내용은 요 표는 그 회계학 OT 강이 있습니다. 회계 전반에 대한 그 설명하는 제 OT 강에 나왔던 표인데요. 그래서 뭐 그룹 1, 그룹 2, 그룹 3, 4, 5 이렇게 해서 그룹을 나눠서 어디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드렸던 거 그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공 시험은 이렇게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죠. 공기업별로. 그래서 기본적인 그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A매치까지 이렇게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 공기업 전공 시험 대비 회계학 2 그리고 회계학 3에서 다루네요. 기본 회계학, 심화 회계학에서 다루는 그 범위는 그룹 3까지죠. 그죠? 그룹 4와 5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사, 세무사 전문 자격증 시험 대비 강의로 수강하시는 게 오히려 더 지름길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그룹 4와 그룹 5는 저희가 공기업 시험 대비로는 굳이 별도로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타겟팅해서 그룹 3 정도까지만 그룹 3까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전공시험 대비로만 저희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요 수업도 바로 한꺼번에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학 2와 회계학 3 또는 회계학 기본 이론과 회계학 심화 이론을 나눠서 쪼개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 2에서는 그룹 2 전공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계학 2에서는 중급회계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그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계산 문제, 간단한 만문제가 출제되는 전공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어려운 전공시험이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응용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전공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주제들 중급회계 특수한 주제들 뭐가 있죠? 뭐 복합금융상품, 주식기준보상, 리스, 법인세 회계, 회계 변경, 주당익 이러한 친구들 이런 이제 중급회계의 특수한 주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전공시험 대비로 추가적으로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회계학 3 또는 회계학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진행하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회계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서 다시 또 이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이 여러분들께도 그리고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이 회계학 기본 이론 강의 두 단계로 나눠서 수업 진행할 거다. 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중급 회계 일반적인 내용과 특수회계 내용, 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저희가 좀 나눌 수 있느냐? 그래서 회계학 2와 회계학 3에서 다루는 내용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자, 그 내용은 저희가 책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중급회계 일반적인 내용은 1장부터 12장까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급회계 특수회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13장, 14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학 책의 차례를 보시면은 자, 차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례가 앞에 전공 시험의 분류 다음에 이제 6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6페이지 그죠? 자, 보시면
자,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정확하게 저희가 수업에서 다룰 내용을 칼같이 자른 건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이건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저희가 회계학 3에서 또는 심화회계학에서 다룰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많을 겁니다. 그래요? 단순히 1장이라고 해서 다 기본 회계학에서 그 다음에 뭐 2장, 5장이라고 해서 다 심화회계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조금씩 나눌 겁니다. 왜냐면 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칼로 딱 무자르듯이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 여기서부터는 심화된 내용 이렇게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개된 내용의 중간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살짝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마다 선을 그 넘어가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심화 이론 회계학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단원들의 구분은 지금 말씀드린 단원들의 구분은 좀 러프하게 단원들을 좀 구분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 수업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심화회계학에서 다룰 겁니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러프하게 나눠보니 일단 먼저 1장은 거의 대부분 다룰 겁니다. 물론 요 1장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전공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전공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요 1장의 내용은 기준서 KIFRS라고 하는 기준서의 영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제정해 놓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말이 아니에요. 한글로 쓰여 있는데 한국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에서 보통 전공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 내용에서 심화 이론으로 빼고 싶은데 근데 그 내용이 1장의 내용이 이 회계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내용들에 대한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의 수익인식. 자, 2장의 수익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2장의 수익 인식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인데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심화 이론에서 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익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심화 이론에서 공부를 하실 것이다. 3절과 4절의 내용은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3장의 재고자산, 4장의 유형산 이 친구들은 뭐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돼서 기본 회계학 강의 때 다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다루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장의 유형산의 형태별 취득. 자,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심화 이론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다루는 내용들은 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전공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회계 기본적인 주제, 일반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심화 회계에서 다룰 것이다. 자, 이제 6장의 무형산, 그 다음에 7장의 금융부채 이러한 친구들은 다 이제 기본 이론에서 다루실 건데 요 3절의 내용, 7장의 3절의 내용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또 심화회계학에서 충당부채 2절, 3절 이런 친구들도 또 심화회계학에서 다루실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의 3, 4절, 5장, 그리고 7장의 3절, 8장의 2, 3절 자, 이런 친구들 좀 러프하게 회계학 3, 또는 심화회계학에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심화회계학에서 다룰 부분을 나눈 기준이 무엇인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제 회계 강사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분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공시험에 출제했던 그런 빈도들, 그래서 여태까지 필기, 그 후기들 쭉 찾아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전공시험에서 잘 나오는구나.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의외로 잘 안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간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얘가 맞냐 틀리냐라고 반박을 하시면은 뭐 반박시 네 말은 다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박하셔도 저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나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8장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냥 9장도 같이 보시면은 자 9장 몽땅 다 회계학상 심화회계학에서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 파트에서 요 4절 자본의 기타상 요 지금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 심화회계에서 보실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산 11장의 금융산 자 요 친구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계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중급 회계 전반에 걸쳐서 가장 어려운 계산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실 거다.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본 회계학에서 다 다룰 겁니다. 11장의 내용 기본 회계에서 다룰 것이다. 자, 다음 12장도 다 다루실 거고요. 그다음 13장과 14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급 회계 특수 주제들. 그래서 회계학 3에서 심화 회계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15장과 16장 원가 관리 회계는 제가 나중에 기본 회계학에서 간단하게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에서 좀 본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자, 원가 관리 회계는 대놓고 나오는 전국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원가 관리 회계를 따로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경민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그 퀄리티 있는 강의를 또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전공 시험에서 원가 관리 회계를 별도로 범위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전공 시험이 그렇죠. 원가 관리 회계를 별도로 출제한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았다. 회계학이라고 그냥 얘기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딱 요 내용까지만. 그래서 한 30페이지 정도의 내용 정도만 다루시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커버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다루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 간단하게 보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연습만 살짝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는 간단하게 다루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중급 회계 상하 일반 특수 요 내용들 회계학에서 어떻게 나눠서 공부하시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그 전공 시험에 대비하는 전공 시험에 위해서 필요하는 강의가 어느 강인지 먼저 타깃팅을 설정하고 그래서 공부에 뛰어드셔라라는 거 거듭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이제 그 회계학 내용을 아시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까지 공부하는 걸 자체를 감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카페나 아니면 저나 이제 여러 주변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려놓은 다음에 계획적으로 공부하셔야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 해야지 그러면은 그만큼 더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타겟팅 해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교재는 요 최지영 공기업 회계학 기본서 빨간색 책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 하나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책에는 이론편에서 기본 이론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이론적인 내용을 연습하는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이제 회계 처리라든지 금액의 계산을 다루는 일단 예제가 먼저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편에는 요 OX 퀴즈와 그다음에 연습 문제가 주관식 문제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짤막짤막한 객관식 문제는 아예 빼버리고 주관식, 좀 사이즈가 큰, 덩어리가 큰 주관식 문제를 수록해 놨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 회계 원리처럼 객관식은 왜 수록하지 않고 뺐느냐? 자, 왜냐면 이제 회계학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 되면은 그런 짤막짤막한 내용 가지고는 이 회계학에서 다루는 큰 덩어리의 그런 이론 내용을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계학의 내용은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주제를 쭉 관통하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객관식 문제는 중간중간에 잘라서 그 물음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큰 덩어리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 주관식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잠깐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 뭐 교재 어디가 보실까요? 4장에 166페이지 이런 데 보시면은 이 연습 문제 사이즈 자료 쭉 주고 나서 그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X1년, 2년, 3년까지 이런 회계 처리들을 한꺼번에 다뤄보는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러한 그 어떤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3년에 걸쳐서 어떠한 방식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회계 처리 어떻게 하고 자산의 금액들을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일관적인 논리를 통해서 관통하는 논리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로 이제 출제한다라고 하면 요 X1년 하나, X2년 하나, X3년 하나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한 내용들밖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회계학 공부하는 맞지가 않다. 물론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로 짤막짤막하게 출제가 되지만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에 좀 편리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관식 문제가 적합하다 생각해서 주관식 문제 연습 문제를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객관식 문제 좀 뺐어요. 그럼 객관식 문제 풀이에 대한 연습은 언제 하시느냐? 자, 이제 요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회계학에 대한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희 객관식 700제라는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700문제 정도를 다루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회계원리 300제와 객관식 회계학 700제 합해서 1000제를 가지고 이제 전공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제 내용 객관식 책이 별도로 출간될 예정이기 때문에 3월 중순이나 말쯤에 출간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객관식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이론 내용을 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론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 주관식 문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는 이렇게 회계학 2, 3 또는 뭐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기본 회계학, 심화 회계학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단계에 나눠서 기본적인 회계학의 내용 베이스 깔고 거기 플러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추가해서 이제 회계학을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거 복습. 자, 복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회계학 강의 처음 들으시면은 뭐 다른 데에서 회계학을 접해보시지 않고 이 회계학을 처음 수강해 본다 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 완벽히 소화해서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신다 그럼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구 평화를 위해서 훨씬 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에 힘을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범인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이러한 회계학이라는 이런 전공 과목들 대학교에서 어떤 하나의 학문을 차지한 그 과목들의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뭐다라고 바로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저희 뭐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풍경 같은 거 그릴 때 이 스케치북 있으면은 스케치북 맨 왼쪽 위부터 빽빽하게 하늘 그리고 그리다가 색칠하다가 그 구름 이제 좀 살짝 그리고 새도 그리고 그다음에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 그리다가 줄기 그리고 그다음에 뭐 땅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너무나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면은 나중에 그림을 다 그려봤을 때 뭐 구도라든지 주제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먼저 스케치 먼저 하시고 배경색 입히시고 주제 정하시고 그다음에 그 주제에 따라서 큰 그 색들을 먼저 입히신 다음에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파리도 조금씩 그리고 해 나가면서 그 점차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처음 배우시는 내용을 빽빽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려면은 그 공부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줄기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관통하는 논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들을 챙기기보다는 큼지막한 이론들, 내용들을 먼저 공부해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살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뼈대를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살을 붙여야 된다. 그래야지 살부터 머리 먼저 만들고 팔 먼저 만들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골격, 살을 붙여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마셔라. 여러분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면서 처음 보는 이 회계학 용어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얼기설기 뼈대 잡으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암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암기. 이거 안 외우면은 이거 언제 배우냐? 그럼 문제 어떻게 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암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를 언제 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전공시험 한 달 또는 전공시험 2주 남겨놓고 그때 대해서 시험 직전에 막 몰아쳐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 기본 강의 요거 들으시면은 최소 한 달 뒤에 이제 요 내용 가지고 문제풀이 공부 시작하시겠죠. 또는 요 책을 한번 더 보시고 근데 문제풀이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제가 요 OT 때 했던 말 또는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서 요 개념책에서 했던 공부 이걸 갖다가 한 달 뒤에 공부를 기억할 수 있을 거냐? 기억 못 하시겠죠. 그죠? 어제 먹었던 점심도 기억 안 나는데 한 달 전에 공부했던 회계학의 내용이 기억이 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공 공부를 회계학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경영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재무 관리도 하셔야 되고 NCS 공부도 하셔야 되고 자소서도 쓰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회계학 공부는 뒤로 밀리다 보면은 6개월 뒤에, 뭐 7개월, 8개월 뒤에 다시 이 회계학 책을 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예전에 회계학 공부했던 게 기억이 안 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뭐 암기를 하셔도 되긴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어차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 공부를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머리에 이쪽에 한쪽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물을 부어요. 근데 계속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 지식의 양을 계속의 머리에 넣어도 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지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 공부하시고 경영학 공부하시고 NCS 공부하시고 재무관리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도 그 공부의 내용이 그냥 교체된다는 느낌이지 계속 누적된다는 느낌이 아니죠. 그죠?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언제 이제 머릿속에 그 내용이 들어차서 공부를 합격하게 되느냐? 자, 그 내용은 시험 직전 한 달, 시험 직전 2주, 그때쯤에 이제 겨우 머릿속에 물을 부는 지식을 때려넣는 그 속도가 빨라져서 그래서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집어넣어서 찰랑찰랑 이제 물이 차게 되면 지식이 차게 되면은 그 내용 가지고 시험을 보시고 합격하는 방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열심히 암기하셔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 어차피 다 빠져나간다. 나중에 시험 직전 한 달 전에 그때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암기를 안 하면 무슨 공부하느냐? 그럼 외우지 않으면 무슨 공부할 게 있느냐?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암기는 안 하셔도 되지만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정리. 자,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필기노트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연습장에 끄적이는 것도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대로 이 수업 내용을 이제 구조화하고 설명하고 필기노트 만들고 또는 뭐 커닝 페이퍼 만들듯이 이제 써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정리의 기본적인 구조는 제가 필기노트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원리 수강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필기노트 PDF 파일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 그럼 이 정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정리 왜 하느냐? 자, 정리하는 목적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의 목적은 실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실력 향상의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정리를 안 하신다면은 이 책을 한 번 보고 그 다음번에 볼 때 예전에 봤던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저희 이 책 한 번 보고 끝낼 게 아니에요. 최소 2번, 3번 보셔야 됩니다. 문제집도 최소 3번, 4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이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이찰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보실 때 첫 번째 보고 나서 에이 정리 안 하고 그냥 봐야지.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봤을 때 이해했던 내용, 그 공부했던 내용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하셨을 때 그 공부했던 내용을 다음번에 공부할 때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첫 번째 공부했을 때 요만큼 회계 실력이 올랐으면은 그 회계 실력 오른 것을 토대로 다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리 안 해주셨다? 그럼 발판이 없습니다.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열심히 등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보셨을 때, 두 번째 보셨을 때, 세 번째 보셨을 때, 첫 번째 보셨을 때는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째 보셨을 때는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고 세 번째 보셨을 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은 만약에 정리 안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발판 없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실력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실력이 올라가고 싶어도 정리 안 하시면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발판 없이 다시 처음부터 걸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실력 향상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2회독, 3회독 늘려가면서 공부를 하실 때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제로 베이스로 무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발판을 딛고 다시 올라가신다 생각하시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정리하시는 이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데요. 자, 정리해 놓으시면 뭐가 또 좋냐? 공부 속도가 붙습니다. 공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정리 안 하셨다. 그럼 이 기본서 내용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줄글 보기 싫죠. 근데 계속 그냥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보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표시도 안 돼 있으면 정말 예전에 첫 번째 봤을 때 그대로 그 시간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 책을 두 번, 세 번 보실 때마다 똑같은 시간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 이제 요거 1회독 했을 때 한 달 걸려서 1회독 했는데 그 다음번에 볼 때도 한 달 걸린다? 그러면은 공부의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봤을 때 1회독 할 때 한 달 걸렸으면 두 번째 볼 때는 3주 걸려야 되고 세 번째 볼 때는 2주 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공부 속도를 빠르게 해서 회독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점점 더 머릿속에 지식을 채워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야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직전에 암기가 되어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는다? 그냥 똑같이 한 달 걸릴 거 그 한 달 걸릴 전공시험 그대로 공부 계속 한 달 단위로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걸려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시험장에 가져가서 한 달 전에 봤던 게 뭐지? 기억 안 나네? 3번 이렇게 해서 푸시면은 공부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는 속도전이에요. 그죠? 얼마나 빠르게 압축된 내용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느냐. 그죠? 전체 과목을 압축해서 빠르게 시험 전날에 얼마나 내가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당락의 결정이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냥 단순히 책만 안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엑기스를 정리하셔서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 목적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해 주시라. 근데 그 정리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제가 제공해드릴 필기 노트를 활용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OT 좀 길었죠, 그죠? 죄송합니다. 좀 길긴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회계학 전공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공부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 공부 방법도 이 길을 가이드라인을 잘 잡으셔야지 이제 그 실패하지 않고 좀 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죠? 첫 번째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그 전공 시험에 맞춰서 전공 범위 그리고 이 회계학 강의 정하셔라. 요거 먼저 타깃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공 시험에 대비해서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결정하셨으면은 요 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론편, 문제편 나눠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쭉 해나갈지 하나의 관통되는 랠리를 통해서 큰 문제들 사이즈를 공부하겠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복습하실 때 혼자서 공부하실 때 이제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다. 기둥을 잡아 나가시면 된다. 암기하실 필요 없다. 정리만 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 생각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T 시간 이렇게 해서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